안녕하십니까. 자취펀치 육동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조금 가장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소통 그리고 타협과 협상 이러한 그 중요성과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그 타협과 협상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첫째는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 간에 타협과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 간에 이제 최초로 우리가 원했던 사과도 받아내고 또 보상도 받아내고 이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합의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어렵게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선을 다했다고 정부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특히 당사자인 위안부들로부터 공감을 또는 수용을 받아내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조차도 이 타협과 협상에 대한 전략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북한과도 당국 간의 타협과 협상을 하거든요. 대치를 했다가 또 화해 무드로 가면 타협과 협상을 해요.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고 지난번 천안함 사건이나 목함 지뢰 사건 때도 북에서 와서 우리랑 타협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우리가 열심히 협상에 임하고 또 우리 의사를 관철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합의에 이른 그 결과에 보면 우리가 항상 뒤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얻어낼 걸 얻어내지 못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여야 간의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는 거는 타협과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아주 타도하지 않는 이상은 절충점을 찾아야죠.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민주정치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물리력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을 법적 문제로 가져가서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로 해결할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렇게 정치를 말하자면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한 이게 민주정치로 가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는 이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은 생각이 다양하고 또 그래서 정당이 있고 정당 간에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때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승자를 내야 되는 그러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한 타협과 협상이라는 문제가 늘 거기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것 같지만 대화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거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대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듣는 거는 소홀히 하고. 말을 잘해야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계속 설득시키려고. 그래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대화와 토론을 많이 시키거든요. 우리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이죠. 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죠. 요즘에는 조금은 낮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지금 많은 기성세대들은 전부 다 뭐 토론보다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정답만을 알고 정답만을 찾아가는 교육을 받았지 같이 상의하고 토론해서 어떤 답을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은 뭐 유태인도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 수업의 대부분의 내용은 토론이죠. 또 과제를 주더라도 그 집안 개인별로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별로 그룹 스터디를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를 하면은 동료들과 그 그룹의 소속 구성원들이 서로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치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 그러한 인내력, 그러한 아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 문화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옛말에도 우리가 말을 배우는 데는 3년밖에 안 걸리지만 듣는 거를 배우는 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듣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들으려면,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려면, 이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또 듣는다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호응하고 같이 감정을 맞춰주는 감정이입적 경청이라고 하죠. empathic hearing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더더욱이 어렵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고 시민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타협과 협상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전략, 그러한 문화가 여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간에 우리가 타협과 협상을 할 때도 우리는 늘 우리가 손해를 봐요. 이번에 위안부 일본과 협상 문제도 일본은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온 겁니다. 전략적으로.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막상 결과물을 보니까 우리가 손해를 본 거예요. 이 합의문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다, 최종적이다.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러한 그 결정을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당사자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실수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키우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남북 간의 협상도 북한은 협상 타협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늘 집단 토론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잘못됐지 항상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북한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내용이 우상화, 그 찬양, 이런 내용이라서 그렇지 어쨌거나 대화를 통한
토론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토론 안 하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대학생을 가르치는데도 토론할 줄 모릅니다. 들을 줄도 모르고 또 말할 줄도 몰라요. 말이라는 게 뭐 매끄럽게 뭐 유창하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해야 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수준과 말의 수준을 맞춰야 되고 또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되고 또 말하는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배웠거든요. 네. 남의 얘기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화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타협과 협상을 하고 어거지로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합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하지 않고 합의는 깨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가장 최후의 최선이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선택이고 최후의 선택이거든요. 다수결의 원리라는 건. 그 이전에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모든 게 그냥 대화 토론 없이 다수결의 원칙만 적용한다면은 그건 민주주의 아주 초보적인 민주주의죠. 그런데 그런 다수결의 원리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토론과 대화를 충분히 해도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토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춘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문화와 의식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책들을 보세요. 이 외국에서 제가 이게 배운 거기도 하고 계속해서 외국에는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니고시에이션, 협상, 타협, 합의에 이르는 길. 이런 연구,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실습도 하고 진짜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되고 이렇게 전략을 갖추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집단과 준비된 국가와 우리가 타협과 협상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정에 호소하고 체면을 존중하고 그저 뭐 상대방 하려고 하는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호감을 줘가지고 그냥 적당히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타협.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은요 철저해야 되고 물론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이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다 소개는 못 시키겠습니다만 타협과 협상에 있어서는 타협과 협상을 하는 상대방은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타협하는 내용은 엄격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관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철저하게 분석도 안 하고 과학적인 탐구도 안 하는 거죠. 외국의 이 선진화된 타협과 협상 문화와 전략을 가진 나라는 이 타협과 협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하루속히 우리가 이 정치라는 게 좋은 정치인만 뽑았다고 해서 좋은 정치를 갖는 건 아닙니다. 하루속히 이 정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민주정치 교육. 그 기본이 대화, 타협과 협상, 토론, 합의, 이러한 가치들, 이러한 과정들을,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교육되고, 철저하게 연습되고, 철저하게 그 문화화되어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인, 기대하는 정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치펀치는 대화를 통한 타협과 협상 이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